자,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2만 명이 돼서 그때 Q&A 받은 거. 그런데 생각보다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그니까. 최대한 저희가 좀 간추려가지고 비슷한 거는 좀 빼고, 제가 우선 아피디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사과 영상이냐고. 사과 영상이냐고. 오늘 네? 피곤해. 오늘 피곤해요. 오늘 제가 좀 피곤해요. 지금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합니다. 비도 많이 오고. 해명 영상 같다고. 네. 와피디. 와피디의 뜻은 와이프예요, 와이프. 그래서 어떻게 하다 와피디가 된 거고, 와피디 본업은 일산에서 필라테스, 유니 필라테스라고 말이 되잖아. 유니 필라테스라고 하고 비밀인데. 있어요. 한지 꽤 됐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여자만 이용할 수 있어요, 여자만. 네, 저 처음 만났을 때도 그 제가 있는 존재를 모르고 DM으로 그 껄떡거리는 새끼들 있죠. 제 사진 올리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 남자가 배운다고 해서 딱 가면은 그 수업 저랑 합니다. 예, 그냥 매달려 있어요. 계속 50분 동안 내려오지 못해요. 우리 와이프 MBTI가 뭐지? 나? 저는 MBTI 이런 걸 잘 몰라요. 저도 잘 뭐야? 나 ENFP랑 ENTP 이렇게 나와. 아니, 몰라요. 뜻을 찾아보세요. 저도 몰라요. 그게 뭔지. 저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 우리 와이프 어디서 만났냐고. 저희 소개팅 받았습니다. 소개팅. 이거는 저희 아마 초창기 영상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중간에 어떤 이렇게 이어주는, 저한테는 동생, 와이프한테는 언니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정말 원래 소개를 잘 안 시켜주는데 둘이 만나면 너무 완벽할 것 같다. 우리 둘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엄청 받기 싫은 상황에 그 친구의 명목을 보고 저희가 만난 거예요. 저희가 만났어요. 그 언니만 믿고. 그 사람만 믿고, 저한테 동생이죠. 그 친구만 믿고. 그래가지고 뭐 첫인상까지 제가 한 번에 만났어요. 첫인상이 제 와이프가 쎄입니다. 쎄. 존나 싸가지 없게 생겼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첫인상이니까. 싸가지보다 더 있잖아. 그치. 냉정하고 꺼볼래 차갑고, 한번 카메라? 냉정하고 차갑고 그런 이미지예요. 말 안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첫 만남에서 이제 밥만 먹고 와야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밥 먹고 또 뭐 카페 가서 이래저래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차근차근 저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한 28번 정도 만났습니다. 저희 썸 탈 때. 썸 탈 때. 그러면서 이제 연애를 28번째 만났을 때 이제 제가 만나자고 말은 제가 했죠.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그때가 딱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저희가 또 시기도 좋았어요. 막 센터도 문 닫고 막 그래가지고, 와이프도 체육시설업이니까 내가 꼬셨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명분이 많았어요. 일도 안 하니까 나름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같이 붙어있는 시간도 진짜 많고, 그래가지고 진짜 추억을 뭐 남들이 1, 2년 쌓을 걸 저희는 막 두세 달 동안 엄청 많이 쌓아서. 근데 또 그게 맞아야 돼요. 그 코드가 맞고, 그러면서 와이프도 저 좋아해주고 저도 와이프를 되게 좋아하고 여러모로 맞아서 어쨌든 연애를 하다가 2년째 되는 날 저희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2년째 되는 날. 딱 그러니까 그날. 저는 아주 결혼기념일과 2주년, 3주년 이게 딱 아주 똘똘하게 잘 겹쳤죠. 한 번에 하려고. 한 번에. 뭐 확신이 드는 순간은 뭐 이게 있다기보다 그냥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랑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 업계 같은 경우는 시합 준비 있잖아요. 시합 준비를 내가 할 때 이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좌지우지가 되는데, 그런 거는 네,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결혼하고서 좋은 점,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도 한 1년 정도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막 삶은 많이 달라진 건 모르겠는데, 이제 명분이 생겼죠. 이제 뭐 여자친구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더 끈끈해지고, 이제 저한테는 결혼하고 슬픈 일이라고 하면 그런가, 어머니 장례할 때도 저 혼자 있을 때보다도 그래도 와이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많이 의지가 됐죠. 그런 거 빼고도 제 와이프가 재밌습니다. 이거 가끔씩 영상 보면 웃기잖아요. 예, 재밌고 그래서 좋고. 결혼은 저희 영상 보면서 사람들이 뭐 결혼 장려 영상이다 이러는데, 저희도 싸울 때 싸워요. 저희도 싸울 때 다 어떻게 깨서 좋습니까? 우린 그래도 안 싸우는 편이야. 진짜 안 싸우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처음에 조금 무서웠어요. 이게 너무 맞아. 안 싸워봐서 진짜 싸워보지 않았어요, 많이. 또 싸워보고 그래야 화해하는 법도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무서웠는데, 어쨌든 싸우면 다 힘들어요. 싸우지 마세요. 몸 좋으니까 그냥 봐주는 네. 거죠. 이렇게 해서 와이프는 뭐 이렇게 만나서 이런 연애를 하고 이런 결혼을 하고 지금 이렇게 제 와이프가 있습니다.
승민님이랑 와피디는 3대 몇입니까? 진짜 이런 게 왜 궁금한 거야? 난 진짜 완전 어지러워 이런 거 보면. 3대는 옛날에 훨씬 셌고 지금은 저는 3대가 뭐 그래도 600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벤치는 180까지 한 방을 하는데 근데 옛날처럼 몸이 안 좋아서 600 언저리 될 겁니다. 저는 스쿼트도 옛날에는 막 250, 60까지 했는데 지금은 와피디는 헬스 안 합니다. 헬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제가 헬스 관장하고 그런다고 헬스 하지 않아요. 저희 헬스장 가서도 따로 있습니다. 따로 저는 제 운동하고 와이프도 저한테 안 거슬리게 하려고 이거 혼자 막 해요. 이상하게. 그러면 너무 이상하면 제가 다 말해주고 그래서 나도 배울 거야 네, 이제. 그래요. 두 번째 점은 게스트 운동 촬영을 한다면 일반인 게스트 생각이 나. 이거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그거를 시기를 정해서 제가 이걸 꼭 진행해 드릴게요. 7월 달에는 제가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7월 말쯤이나 공지를 올려서 8월에 저도 시즌 중이거든요. 8월에 좋은 몸으로 한번 일반인 게스트를 한번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롤모델이나 최애 빌더 궁금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잘 없어요. 근데 진짜 저는 이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 저희는 뭐 선수는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동기부여는 잘 없고 가끔 PT원한테 만약에 동기부여라면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요. 일반인 사람인데 자기 시간을 쪼개서 뭘 하잖아요. 저는 원래 해야 되는 걸 잘 해서 그냥 잘해줬고 근데 그렇게 상황이 쉽지 않은데 그걸 하려는 사람을 보고 저는 좀 다르게 동기부여를 느낍니다. 막 로니 콜먼 이런 거 보면 저는 안 끌어오르던데 끌어오르세요? 제이 커틀러나 막 로니 콜먼 막 범스테드 하는 거 보면 저는 막 잘 안 끌어올라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어쨌든 일반인이나 이거를 직업이 아닌데 이거를 정말 열심히 하거나 저희만큼 식단도 운동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나도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고 내 직업이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 이 정도의 동기부여를 받지. 그다음 가끔 이제 시즌 때 이제 같이 올라가는 프로 같이 하시는 선수 보면서 좀 마음속의 동기를 얻으려고 하죠. 그래도 그다음 뭐 하루 두 번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 놀랍습니다. 분할 법하고 쉬는 날 이런 걸 따지지 마세요. 선수를 하고 싶은데 내 위치가 아직 어정쩡하고 내 몸에 대한 확신이 있기도 어렵지만 확신이 진짜 없다 생각하면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하세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말 누구는 뭐 한 번만 하고 휴식이 중요하다. 그걸 따져 성적이 안 나왔어. 누굴 탓하실 겁니까? 근데 두 번을 하래. 두 번 해도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그 두 번도 자기가 어떻게 했냐에 따르지. 저희도 뭐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때 반에서 똑같이 뭐 9시간 앉아 있는다고 다 1등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할 때 내가 내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중요하지. 너무 막 정해놓지 마세요. 분할법은 똑같죠. 뭐 가슴 등 어깨 팔 다리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이틀 만에 다 할 때도 있어요. 그냥 거의 저는 3분할이에요. 근데 하체 다리 하체 가슴하고 어깨 팔하고 등등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쉬는 날은 거의 안 쉬어요. 거의 안 쉬어요. 안 쉬어. 근데 좀 쉬려고 노력해요. 요즘은 진짜로 이게 제가 나름 10년 넘게 하고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회복이 20대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쉬는 리스크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요즘은 저는 운동 후 오는 피로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대. 남자친구가 운동 후 피로도가 많은 편이나 쉬는 날을 정하는데 쉬는 날은 운동을 안 해서 우울해한대. 피로도 관리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 우울한 걸 여자친구한테 티내십니까? 그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쉬지 마요, 쉬지 마. 그럼, 피로도도 없고, 그럼 몸은 어떤가? 쉬어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저는 하는 게 낫다고 보고.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저희 다 성인이잖아요. 피로도 관리 뭐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안 피곤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거를 안 피곤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다 피곤해요, 피곤해. 다 피곤해요. 아침에 일 나가고 뭐 저녁에 퇴근해도 안 피곤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다음은 도전하는 세트를 계속해야 성장한다고 하는데 선수님만의 무게올리는 팁? 우선 혼자는 안 돼요. 예, 혼자는 저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그 중량까지는 혼자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는 저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운이 좋게 이렇게 무엘이라는 동생이 저 옆에 맨날 같이 있어줘서 제가 뭐 40으로 하나를 들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7, 8년 전에.
그때 항상 옆에 있어서 모든 운동이 이렇게 막 운동 넘어갈 때마다 그 운동들의 최고 중량들을 한 번씩 했었어요. 그리고 운동도 길게 했고 그리고 겁대가리도 없었고 그래가서 이제 근데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서는 안 돼요. 이거는 누굴 배우던가 좋은 파트너 어떤가 하나 있어야 돼요. IFBB 도전하실 의향이 지금 있어. 근데 저는 솔직히 오픈 바디빌딩은 못할 것 같고 제가 그 정도의 소화 능력도 안 되고 이제 몸 상태도 많이 옛날보다 좋지 않아서 된다면 클래식을 뛸 것 같고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IFBB는 클래식으로 한번 제 비율이 엄청 좋진 않아도 그냥 오픈보다는 그쪽이 저는 좀 나을 것 같아서 도전을 하려고 하고 보디빌더로서 최종 목표 뭐 남들은 다 올림피아 이러는데 저는 좀 올림피아 이런 거보다 제가 건강하고 몸만 받쳐준다면 조금 롱타임 하고 싶어요. 롱으로 뭐 덱터 잭슨 이런 사람들 멋있잖아요. 정말 나이도 많은데 기복 없이 그래도 거의 정상 위치에서 계속 젊은 친구들이랑 비빌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좀 지금으로서는 최종 목표입니다. 소녀처럼 먹는 거에 실망이 큽니다. 저도 제 자신한테 실망이 커요. 저도 제 자신한테 진짜 커요. 지금 원래 라면 보여드리려고 쟁겨놨는데 도전을 못하고 있어. 제가 잠깐만 기다려봐. 도전해. 아 이거 귀여워. 이거 2개나 있어요. 이거 2개나. 근데 제가 지금 도전을 못하고 있어. 어쨌든 푸파 한번 다시 이거는 뭐 재미삼아서 올리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먹는 날 한번 하고 다이어트 지시 탄단지 비율 생각보다 근데 이거를 많이 맞춰서 먹지 않아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10년 내내 시합을 뛰는 사람들은요 작년에 나와 이제 뭐 지금의 나를 대충 비교할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몸을 만들 때 뭐 너는 뭐 100g 먹어야 돼 너는 150g 먹어야 돼 그거 없어요. 내가 작년에 먹었던 걸 기준으로 내 지금 상태의 몸을 보고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만약에 뭐 105kg로 뭐 300g씩 먹었을 때 몸이 좋았으니까 이번에 좀 체중을 더 올려서 350g의 좋은 운동 강도로 초반에 좀 밀어붙이면서 몸을 보고 좀 결정을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조금씩 계속 컨트롤해 나가지 이렇게 딱 정해놓지 않아요. 근데 저는 레슨생들 할 때 덜 먹이진 않아요. 잘 먹고 못 만드는 게 최고로 좋고 근데 이 친구가 잘 먹고 몸을 못 만들어. 생각보다 운동도 못하고 운동도 안 해서 몸이 안 나오면 덜 먹고 많이 움직이고 나중에는 끝내 다 알잖아요. 거의 굶겨요. 어쩔 수 없어요. 몸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잘 먹고. 그러니까 저도 레슨생들한테 항상 잘 먹고 많이 움직이라고 합니다. 초반에. 지금이 제일 행복할 때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저는 뭐 불포화지방 같은 거는 아몬드 뭐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시즌 딱 시작하면 아몬드는 먹으면 입 터질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라서. 오메가3 먹습니다. 저는 오메가3 안전하게. 괜히 아몬드 이렇게 막 5알 먹다가 또 10알 먹고 20알 먹고 50알 먹고 100알 먹고 이럴 바에 나가서 햄버거 2개 사 먹으세요. 그게 더 나아요. 차라리. 네, 드시는 보충제 영양제 보충제는 저도 부스터 하나 먹고 노익스 뭐 타우린, 시트룰린, DA, EA, 뭐 BCA, 프로틴 이 정도 먹고 종합 비타민 저도 그 아까 말했던 오메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먹죠. 뭐 심혈관 쪽도 그냥 좀 먹고 그다음 관절 쪽도 먹고 엄청 많이 먹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도 한 5개에서 10개 사이 먹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영양제라는 거는 자기가 먹고 싶으면 밑도 끝도 없이 많아요. 진짜. 그거는 자기 몸에 맞게 좀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즌 비시즌 식단 구성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시즌 때는 먹는 거를 저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크게 차이 안 나요. 막 2배 이렇게 차이 안 나고 만약에 시즌 때 250에서 뭐 250씩 다 먹는다고 치면은 비시즌 때는 그냥 300 정도 먹고 근데 250씩 먹어도 돼요. 왜? 분명히 식단만 계속 먹지 않거든요. 일반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저는 비시즌 때 막 살이 많이 찐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시즌 때는 비슷하게 먹되 자질구레한 건 다 이제 빼고 주말에도 막 안 먹고 운동이 확실히 많으니까 살이 빠지는 거고 이렇게 막 크게 저는 차이 없어요. 근데 다양한 단백질을 많이 먹죠. 비시즌에는 좀 맛있는 닭도 사 먹고 조리하기 편하게 시즌 때는 다 조리해야 되잖아요. 거의 다 따지지 않고 먹어요. 우선 넣어요. 내가 4시간이나 정도씩 먹을 수 있는데 편한 걸로 먹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이제 시즌을 4개월 전에
4개월 들어가기 한 2달 전부터 나름 좀 깔끔한 걸로 바꿔줘요. 비시즌이어도. 닭채몇이 어딨어. 먹고 싶. 난 지금도 닭도 치킨도 싫어해. 치킨도. 왜 이리 멋있냐고? 상당히 좋은데. 응? 형수님이 왜 이렇게 이쁘냐고? 상금 노하우인가요? 노하우입니다 이거는. 승민이 형 머리 기르는 장기 컨텐츠. 제가 머리 진짜 기르고 싶거든요. 제가 죽기 전에 그래도 장발까지는 아니어도 좀 다시 기르고 싶은데 지금 머리 감는데 10초, 말리는데 한 30초, 만지는데 한 30초 걸립니다. 이 편안함을 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양영필이랑 노익스, 스미스 머신한테 두혁이 깐죽거리며 레이저 올 뻔했다 안 했다. 아니야. 막 그러지 않아. 그냥 귀여웠어. 형님 남편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갈겨버리게. 인성 너무 좋아 보여요. 다 아니에요. 또 저도 어떻게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지. 근데 얼굴은 무섭게 생겼대.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장면. 와피디님이 술자리 아기훈 데리고 행복해 복귀하는 거. 좀비. 좀비 때는 기억 없어요. 좀비 때는 기억이 진짜 없어요. 저가 블랙아웃이 많이 좀 되는 편이에요. 이게 안 좋다는데 나이 먹고 블랙아웃이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네. 제가 술 먹고 힘들어요 좀비 끌고 가는 와이프가 거. 맨날 저 구출하러 옵니다. 그리고 제가 좀비 되기 전에 연락을 해요. 몸 좋을 때까지만 구출해 줄 거야. 조졌네. 나중에 육아 브이로그 알겠습니다. 저희도 얘기가 있다면 나중에 저희도 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컨셉이 뭐냐고.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이 저라는 사람이 하는 거를 또 보여주고 싶고 다른 방면으로 또 브이로그도 봐봐요. 저는 지금은 PD가 와이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PD들이 만나서 그 사람이랑 하루씩 같이만 있잖아요. 저는 지금 PD랑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좀 그 영상의 맛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운동 영상 말고 브이로그 영상 올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운동 접어야 됩니다. 진짜 1, 2주 동안 제가 좀 비시즌에 와이프랑 놀고 먹고 여행 다니고 한 걸 종합해서 한 번씩 올리는 거지. 이제 근데 브이로그 일상 찍을 게 없어요. 시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브이로그 지금 그 쉬는 타임입니다. 쉬는 타임이에요. 아마 근데 한두 개 정도는 더 올라가고 많이 나가야 한 2개 올라가고. 시즌이어도 우리 근데 놀러 가긴 해. 시즌이어도 놀러 가긴 하는데 그렇게 막 다방면으로 그런 맛은 안 나올 그치. 수도 있어요. 뭐 약간 먹질 못하니. 그러니까요. 해병대 나갔는데 물에 뜨지 못한 이유 다 못 뜹니다. 생각보다 해병대는 수영을 거의 다 못한다는 거. 맞아? 예, 거의 다 못해. 수색 때만 잘하지. 주로 어떤 옷을 사시고 또 어디서 주로 사는지. 저는 제가 이렇게 백화점 브랜드에서 맞는 옷들은 거의 없어요. 뭐 송지호, 준지, 그 다음에 뭐 발렌시아가, 뭐 명품 의료도 발렌시아가나 좀 맞지. 잘 사지 않아요. 저도 가끔씩 사는 거지. 그 인터넷 보세도 많이 입어요. 제가 또 입는 평상시에 할리 티셔츠나 뭐 그런 거 많이 입습니다. 뭐 운동할 때 같은 경우는 요즘 운동복도 너무 이쁜 거 많잖아요. 어디가 딱 이쁘다기보다 뭐 프리덤도 이쁘고 본트윈도 이쁘고 키네틱도 이쁘고 뭐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제가 버뮤다 팬츠 있잖아요. 그거 미치겠어. 진짜 뭐만 영상 찍으면 그 버뮤다 깔리고 깔린 게 버뮤다예요. 진짜 네이버나 인스타에 막 뜨는 거 아무데나 가서 그러다 마음에 들면 그거를 저는 한 5장 사요. 그래서 몇 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산 거라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무지 같은 거는. 옷장 소개 룩북도 제가 나중에 꼭 기회 되면 이건 해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옛날에 약간 잠깐 해봤거든요. 이거. 근데 세상 부끄러워. 난 좋았는데 못 올리게 하더라고요. 제가 못 올리게 했어요. 낯간지럽대요. 낯간지러워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해볼게요. 네, 태닝이 진심인 것 같은데 태닝 로션 빈도 저 일주일에 2번은 해요. 2번. 그리고 로션은 그냥 거기서 제일 까매지는 거 주세요 하면 줘요. 네, 그리고 근데 저는 태닝을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했어요. 막 그래서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까매진 거지 옛날에 이렇게 안 까맸습니다. 영상 보면 자기 관리 신경 쓰는데 특별히 꼭 하는 거? 저 피부는 그냥 와이프 거 그냥 로션 한두 개 정도 바르고 머리 스타일은 2주에 한 번 꼭 자르려 그러고 그리고 뭐 바디 로션 이런 거 꼭 챙겨가라 그런 건 따로 없는데. 예. 브이로그에서도 좀비 모드가 너무 좋은데 주량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뭐 2명이서 만나면 6병에서
힘 있을 땐 10병? 근데 막 못 먹진 않는 것 같아. 근데 가끔씩 이게 누적일 때가 있어. 먹어도 안 취할 때가 있어. 저도 술을 조금 먹습니다. 내가 볼 때는 주량이 세네 병 소주 기준. 그 정도? 근데 5병 먹으면 근데 취하고. 맨날 피곤할 때 먹어요. 먹으면 다 1시부터 먹거나 그래요,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3시간 동안 뭐 2-3시간 동안 후딱 먹고 들어가죠. 뭐 트레이너분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책이 기억에 제일 남으셨는지 읽던 책도 저는 책을 그래도 아직도 제게 아니에요. 책도 저도 억지로 읽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 시기의 베스트셀러들은 우선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고 가끔씩 그냥 몇 번 돌려봐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저는 있어야 돈을 조금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 최고의 동기부여는 이 말이 조금 셀 수 있지만 그 족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내 상황이 족같으면 동기부여도 필요 없이 알아서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동기부여에 너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저도 그거를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저렇게 저런 사람들은 저런 힘든 거를 저런 방식으로 이겨냈구나 이런 거를 배우는 거지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한다고 성공하겠어요. 제가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배우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런하신데 원동력 없어요. 네, 뭐 너무 돈덩거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서 돈을 좀 잘 벌고 책에서나 TV에서나 좀 그 분야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은 나름 다 부지런합니다. 다 안 부지런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하루를 억지로 길게 쓰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트레이너로 치면은 뭐 3시부터 밤 12시가 오후조잖아요. 1시에 나가서 운동 딱 하고 3시 출근해서 12시까지 수업 쫙 하고 그 9시간 열심히 일해봤자 많이 벌어야 400이에요. 진짜 많이 벌어 500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만족하면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30살 중반 정도 되면은 갈리거든요. 트레이너는 30살 중반이 넘어가면은 일반적으로 트레이너 하기가 많이 드물고 많이 뽑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족을 하면 상관없지만 저는 만족하지 못했고 그러면 돈을 벌려면 그 당시에 1차원적으로 하루를 길게 쓰는 방법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그런 친구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런 걸 알려주는 거지 너 무조건 뭐 아침 8시에 일어나야 돼 내가 8시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 친구 인생은 걔가 알아서 사는 거지. 물어보면 방법은 알려주죠. 그 친구에 맞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선수랑 트레이너로 비교하면은 달라요.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일도 많이 해서 돈을 벌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늦게 자서 운동 1시간 잠깐 하고 가서 일하다가 뭐 오늘은 피곤해서 운동 못했어요. 뭐 해서 운동 못했어요. 뭐 컨디션 안 좋아서 운동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운동에 잘 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될 놈들은 다르다는 게 이럴 때 나오는 겁니다. 20대에 어떤 가진 목표로 살았는지 저는 죽어도 부자는 아니어도 가난하게 살지 말자는 마인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중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 게 뭐가 하다 보니 이 보디빌딩을 좀 남들보다 미친놈처럼 하면은 돈이 조금 될 수도 있겠다는 거를 저는 좀 믿었어요. 저도 돈을 확 벌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지금도 많이 벌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조금 벌 수는 있겠죠. 그 대신 노력을 한 성과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때까지는 돈을 못 벌 수 있지만 이 성과가 잘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면은 믿었죠. 그 당시에. 믿었어요. 믿고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있는 보디빌더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은 항상 있었고 제가 딱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 무조건 벌어야 된다. 그래야 내 생활이 되고 밥도 먹고 남들처럼 그래도 7인인 몇 조가리 정도 산다. 이 베이스가 있었어요. 부자는 아니어도 가난하게 살지 말자는 목표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한 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당시에. 누구한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라도 그래도 겨우 올라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무예랑 어떻게 만났냐면 무예는 저 고등학교 때 격투기 체육관에서 만났어요. 저도 격투기하고 무예리도 격투기하고 선수반 하던 시절에 제가 군대를 먼저 가고 무예리는 계속 저랑 2살 차이 나거든요. 무예리는 계속 선수반하다가 제가 전역하고 무예리도 전역하고 저 24, 22살 때부터 저한테 운동 한번 알려달라고 제가 트레이너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그 연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에 한 350일씩 만나고 있어요. 10년 넘게.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제 옆에서
저의 이 보디빌딩을 정말 많이 도와준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돈이 얽힌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어떻게 사셨고 어머니를 보고 싶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이 어머니 저희 생일이었어요. 생일. 어머니 돌아가시고 첫 생일이라서 오늘 어머니 낙골당 갔다 왔어요. 오늘 낮에도 케이크 조그만 거에서 작년에 어머니 생일 때 싸워가지고 초를 못 불어줬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고, 어렸을 때 저 막 그렇게 죽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사고 싶은 거 있었으면은 약간 또라이 기질 있었던 게 막 배달을 새벽까지 하고 그랬었어요. 잠깐 동안 막 돈 필요하면 막 고등학교 끝나자마자 그런 시절도 있었고, 알바도 중학교 때부터도 많이 했고, 부모님이 나한테 줄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 눈치를 저는 조금 빨리 채는 케이스라는 거. 내 인생은 내가 잘 되지 않으면 뒤에가 쉽지 않겠구나. 저는 이거를 20살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자마자 저는 막 성공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돈 벌 수 있고 내가 잘하는 걸 빨리 찾아야 돼. 그래서 트레이닝 했더니 너무 또 재밌고, 내가 지금도 수업하는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제가 레슨생들한테 그래요. 제가 막 모집해서 이 사람들을 꼬신 게 아니라 지금은 나한테 레슨 오는 친구들이, 레슨 오시는 분들이 제가 10년 동안 한 어떤 기술을 어떻게 보면 사는 비용을 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열정적이지 않으면 제가 환불해 줍니다. 그냥 제 기술을 그렇게 하지 않는 애한테 팔고 싶지도 않고, 진짜 많이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마라. 돈도 싼 것도 아닌데 너가 열심히 할 거면 나도 진짜 열심히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라 이러지. 엄마 보고 싶을 때 뭐 있나요? 보고 싶죠. 지금도 엄청 보고 싶고, 최근에도 이거 뭐 TV 보다가 이렇게 엉엉 울진 않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와이프가 울어? 이랬는데 우는 건 아니라 눈물이 난다 이랬지. 어쨌든 보고 싶죠. 아직은 노력 중입니다. 제가 막 땡깡 피고 어리광 피운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사진이랑 좀 영상 이런 게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간간히 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보고 유산소 탈 때도 보고. 동영상을 몇 개 찍어놓은 게 있어요. 엄청 길게 어머니 병원 들어가시기 전에, 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그런 목소리 듣고 싶으면은 차에서 그냥 노래 대신 영상 틀어놓고 그래요. 대화하는 거. 그거는 극복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후회하는 일, 내가 이 운동을 했다는 거, 엄청 잘했다는 일. 그 잘함을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진심을 담아서 엄청 열심히 했다고 저는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한테 힘든 일이,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저는 힘들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첫 번째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생각보다 가족에 누군가 아픈데, 저는 어머니랑 둘이잖아요. 그때는 와이프가 없었단 말이에요. 진짜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요. 대학병원 치료는 같이 동행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수술, 뭐 치료, 항암, 그런 거를 제가 어머니를 뭐 한 달에 15번 병원을 가면 제가 15번을 갈 수 있는 위치에 제가 있다는 게 진짜 엄청 고마웠어요. 그리고 가서 그런 돈이 나갈 때 제가 그래도 엄청 죽을 정도로 힘들지 않고 어머니를 케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그 아팠던 그 시간 동안, 그전에는 저도 남들처럼 못했지만 잘하려고 노력했던 그 4, 5년 동안 나름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거를 제가 다 해줄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와이프랑 결혼을 했다는 거. 그거를 잘했다고 하고, 후회하는 일? 저는 후회를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술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픈데 술을 못 먹게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못 먹게 하죠. 무서우니까. 어쨌든 그 소주 한 잔 못 해본 거. 저희 어머니가 알코올을 조금 많이 과하게 좋아하신 분이었는데 그거 못하고, 요즘은 후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그럴 일 있으면 안 되지만 제가 나중에 아프면 제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그리고 저도 지훈이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훈이가 아파도 지훈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할 겁니다. 저는. 제가 한번 느껴보니까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 이건 답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맞지? 그러니까 저는 가장 잘한 일, 후회하는 일이 지금 말해보니까 부모님이네. 거의 다. 결혼한 거는 가장 잘한 일을 최근에 들어간 거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제가 2만 구독자가 누구한테는 얼마 안 되고 누구한테는 크고 저한테도 커요. 저한테도 와이프랑 이렇게 뭐라고 저희가 막 편집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와이프가 나를 혼자서 엄청 노력해서 알아봐서 최선을 다해서 전문적인 게 하는데 왜 자꾸 뭐라 그러지? 뭐 아날로그 감성. 아날로그 우리 엄청 디지털한데? 우리 카메라 이렇게 이거 솜털도 있는데 우리? 그냥 해. 어쨌든 뭐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쫑알쫑알 해봤는데 어쨌든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항상 뭐든지 시작하면 꾸준하게 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도 제가 하는 일 꾸준하게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저희 영상들 보고 동기부여 뭐 이런 거 받지 말고 그냥 뭐 유산소 타거나 출근하거나 자기 전에 보고 그냥 한번 씩 웃거나 그냥 보고 1%라도 좋은 기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일요일날 될라나? 오늘 금요일 밤이거든요. 조금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 근데 그 저번 주가 2개 올린 거 알죠? 땡겨서. 어쨌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